안녕하세요. 오늘 웰스케어 세미나 진행을 맡게 된 PBRM 배신희 차장입니다. 당행에만 약 330명의 PB 전문가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제가 대표로 최근 당행의 주요 고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세 가지 질문을 투자자문부 웰스 어드바이저님께 대신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궁금하신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당행 투자자문부 웰스 어드바이저는 김성길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자문부 웰스 어드바이저 김성길 부장입니다. 저는 당행의 주요 고객분들께 다양한 주제로 투자 조언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투자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하였사오니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최근 직간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전에 비해 상당히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수치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2020년 8월 8일 기준으로 국내 주식 계좌 수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시나요? 사실 저도 얼마 전 궁금해서 찾아보긴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5천만 개 정도도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맞습니다. 무려 5천만 개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이런 투자 광풍 속에서 과연 투자자들이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자 당행과 거래 중이신 고객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세 가지를 골라서 방향을 제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중에는 투자 전략, 거시경제, 금융상품까지 다루고 있으니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셔서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해 볼까요? 예, 그러시죠. 오늘 주제는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과 거시경제, 금융상품인데요. 우선 투자 전략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투자 전략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누구나 드는 생각일 것 같습니다. 주가도 높고 미국에서 금리도 올린다 그러고 투자 계속해도 될까요? 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부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시원하게 좀 풀어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우선 현재 상황 세 가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뭐냐면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는지, 두 번째는 이런 주가 수준이 적정한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주가 수준의 위협은 없는지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차트를 먼저 보실게요. 차트를 보시면 2021년 8월 8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전 세계 주가 지수의 추이를 그려놓았습니다. 코로나 이전 고점 대비로는 약 26%, 그리고 코로나 위기 저점으로부터는 무려 약 9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1년 6개월 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끝으로 드러난 전 세계 주가 지수가 많이 오른 게 사실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하지만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문제될 건 별로 없습니다. 주가가 적정한 수준이라면 별로 걱정할 게 없겠죠. 자, 그럼 보통 주가가 적정한지를 판단할 때 주가 수익 배율, 보통 우리가 퍼라는 개념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주육 증시의 10년 평균 퍼와 향후 12개월 퍼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미국의 S&P 500 지수는 과거 10년 평균이 16.3배였는데 향후 12개월은 21.3배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럽은 14.0배에서 16.7배, 그리고 한국은 10.2배에서 12.1배, 마지막으로 중국은 10.9배에서 12.5배 수준으로 모두 오른 상황입니다. 자, 주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재반 요인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이 퍼 수치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 당연히 현재 주가 수준이 과거 대비로도 좀 비싸진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런 상황이라면 금융시장의 작은 균열, 예를 들면 금진세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발생하면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고 향후에는 변동성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 수준이 절대적으로 낮지도 않고 그 가치를 보더라도 과거 대비 확실히 비싸진 거는 사실이네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올라주면 투자자로는 더 기대할 게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주가가 위협이 될 것은 없을까요? 예, 아마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런 주가 수준이 유지가 되거나 많이 올라갈 걸로 희망하고 있을 텐데
이런 주가 위협이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금리예요, 금리. 자, 이론적으로 금리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미래이익을 할인하는, 즉 미래이익을 현재이익으로 환산할 때 그 금액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금리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 보통 주가에는 좋지 않죠. 한편 각국의 금리는 각국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좀 넓게 보면 글로벌 축생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는 보통 미국의 달러 금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달러가 전 세계 기축 통화량의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무역 거래 결제액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두 알고 계시듯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미 연준은 앞으로 수년 내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통해 글로벌 달러 유동성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죠. 자, 테이퍼링은 금융시장이 안 좋았을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해 펼친 여러 가지 시장의 유동성 공급 정책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자산 가격들은 돈의 유동성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주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가져올 거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부장님, 조금 전 미 연준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자세한 스케줄이 나와 있나요? 있다면 우리가 대응하기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스케줄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는 여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행히 스케줄이 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간 미 연준이 밝힌 입장과 시장 참가자들이 기대하는 바를 정리한 것이긴 해도 그 미국의 중앙은행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투자자들은 우선 이 스케줄대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올 8월에서 9월에 테이퍼링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사실 엊그제 7월 FOMC에서 사실 그게 좀 약간 가시화가 됐죠. 그리고 9월에서 11월 달에 테이퍼링이 결정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초에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2023년도에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까지는 아직 1년 넘게 남아 있고요. 그 기간에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조금씩 시장 유동성을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거나 어떤 상품을 가져갈지를 결정하실 때 글로벌 달러 유동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라는 것을 투자 전략에 중점으로 삼으시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일련의 유동성 축소 과정은 미국 통화 정책의 어떤 정상화 과정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풀린 유동성을 적정 수준으로 돌려놓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금융시장에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좀 여유 있게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잠시 쉬어가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결국은 이전의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인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과 거리 두기를 통해 결국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부장님, 주가는 높고 과거 대비 비싸 보이고 이런 주가가 그다지 좋지 않을 금리까지 인상한다고 하니 괜찮을까요? 괜찮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과거의 금리 인상의 어떤 역사를 살펴보면 순탄한 상승만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가는 보통 기업 실적의 함수라고들 많이 합니다. 그만큼 좀 길게 보면 주가는 기업의 실적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 실적은 경제 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 성장이 양호하고 이로 인해 기업 실적도 좋아진다면 현재 높은 주가 수준이 금리 인상 등에 의해서 잠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 주가는 안정화되고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 페이지를 한번 보실게요. 이 페이지는 IMF의 주요국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 것인데요. 2021년 성장률 전망치는 글로벌과 신흥국 모두 6%를 그리고 선진국도 무려 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2022년은 올해 기저효과도 조금 낮아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글로벌 평균 4% 중후반대로 코로나 이전 대비 절대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경제 회복 및 성장률이 내년까지도 전문가들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 증대의 기본적인 배경 조건은 매우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옆에 88%라는 숫자가 보이시죠? 제가 갑자기 88 올림픽이 생각나서 그런데요. 올해 2분기 미국 S&P 500 기업들 중 약 88%가 우리의 예상을 상회하는 기업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 실적의 어떤 절대적 규모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업 실적이 우리의 예상을 얼마만큼 뛰어넘었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거 통계를 보면 이 어닝스 프라이즈 비율 약 88% 수준은 주가의 상승을 계속 지지해 왔다고도 합니다. 이렇듯 글로벌 주식 주가는 절대적 혹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면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향후 기대되는 경제 성장률이나 혹은 양호한 기업 실적을 살펴보면 현 수준의 주가가 어느 정도 정당화되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한 기업 실적도 이에 부응할 것이고 결국 주가의 우상향은 속도의 문제이지 방향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높긴 하지만 이 주가가 어느 수준에 어느 정도에 왔을 때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정당화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도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금리가 인상이 되면 부정적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 금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금리가 주가에 좀 부정적이라는 말씀드렸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과거에 나타난 현상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게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사실인데요. 실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가장 가깝게는 2013년에 테이퍼링 이슈가 있었고 2015년에 금리 인상이 시작된 사이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2000년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글로벌 주식시장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과거 20년간 미국은 두 차례의 금리 인상과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와 글로벌 주식시장을 살펴보면 두 차례의 금리 인상 시기 모두 글로벌 주식시장은 상승하였던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시면 이렇게 평탄하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군데 이제 조정을 거쳤지만 결국 주식가의 방향성은 우상향이었습니다. 즉 실제 과거 사례를 보면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하락을 야기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미국의 기준금리와 글로벌 주식시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약 0.142 정도가 나오고요. 전 세계 주가지수와 미국 10년 국채 금리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약 0.3% 정도의 0.3 정도의 상관관계를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관관계가 1에 가까울수록 방향성이 똑같다는 건데요. 이 정도 수치가 되면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하락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두 개의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도 같이 상승하는 경향이 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테이퍼링 이슈, 금리 인상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지만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다면 미래 주식시장도 과거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부장님 길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된다고 해도 단기 조정은 있겠지만 주식시장은 결국 우상향 할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 해도 모든 지역이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글로벌 주식시장 중에 약간 차별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는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에 더욱 집중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왼쪽 차트는 가장 최근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크게 확대한 것인데요. 2013년 5월 처음 테이퍼링을 이 이슈화된 후에 2018년 마지막 금리 인상까지 선진국 주가지수와 신흥국 주가지수를 미국의 기준금리 사이클로 같이 그려본 것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진국 주가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오른쪽 그림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코로나19 이후에 선진국과 신흥국 주가지수를 또 한번 그려본 것입니다. 이 역시도 선진국 주식시장의 성과가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즉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달러는 더욱 인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강한 경제 성장을 보이는 미국 주식을 글로벌 투자자들은 더 선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여왔고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
코로나가 글로벌 경제에 큰 부담인 거죠. 근데 이 코로나를 극복할 백신 접종 속도가 신흥국보다 또 선진국이 더 빠르다는 점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첫 번째 궁금한 것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자 주가는 높고 이전 대비 비싸진 것도 사실이지만 향후 경제 성장률에 기업 실적을 감안하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 그리고 과거 미국의 금리 인상 구간에서 글로벌 주식은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주식 가운데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선진국 주식에 당분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맞으시죠? 네, 잘 정리해 주셨네요. 이제 두 번째로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달러가 1170원을 넘어서는 등 달러 강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조금 전 투자 전략에서 짚어본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투자할 때 환율은 어떻게 고려하면 좋을까요? 자, 최근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같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주식이나 채권을 사려면 먼저 원화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의 전체 손익 포지션에는 주식과 채권의 손익뿐만 아니고 환손익까지 반영되어 총손익이 계산되므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환율은 매우 중요한 변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원화가 약세가 되면 환손실은 늘어나므로 주식과 채권에 이익이 나는 경우라면 이런 환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급히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국내 금융시장과 환율이 좋을 때는 선순환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어느 한쪽이 좀 심하게 안 좋아지면 다른 쪽도 그 영향을 받게 되고 이는 서로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며 금융시장을 더 짓누르게 되기도 합니다. 아마 최근에 나타난 이런 금융시장이 아마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을 이렇게 길게 보면 장기 박스권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그런 걸 보여주고 있죠. 이 차트는 2000년 이후 원달러 환율 추이를 그린 것입니다. 2009년 3월 금융위기 때 1570원까지 가졌고요. 그리고 2007년 10월 900원이 저점이었습니다. 이 예외적인 상황만 제외한다 그러면 대체로 1050원에서 1230원 사이를 움직이고 있는 게 원달러 환율이고요. 21년 평균값 정도가 1128원 정도니까 달러가 필요하신 분은 한 1128원 정도에서 조금씩 사서 모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그렇네요. 부장님 왜 우리가 달러 자산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저희들도 고객님들한테 계속 달러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이 차트와 좀 숫자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달러는 원화를 사용하는 우리 국내 투자자들에게 보호막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보고 계신 자료는 달러와 글로벌 주요 주가 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기간은 최근 10년간입니다. 상관관계 값이 음의 값이라는 점은 서로 방향성이 반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와의 상관관계가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0.54 정도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코스피 지수가 하락할 때 두 번 중 한 번 정도는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를 보시면 원달러는 대부분의 글로벌 주요 주가 지수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 투자자가 코스피를 비롯해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다면 달러는 그 주식 자산의 방어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과거 20년간 원달러와 코스피 지수를 같이 그려본 게 오른쪽에 있는 차트인데요. 코스피 지수와 원달러가 길게 보면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거의 반대로 움직이죠. 네. 이 재미있는 사실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코스피가 고점에서 거의 6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원달러는 저점에서 74% 상승했다는 겁니다. 즉 금융시장의 큰 하락을 좀 걱정하고 계시다고 하시면 이 달러를 충분히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얻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달러가 그냥 필요하다는 자산? 이런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실제 데이터를 접하고 나니까 주식에 투자하시는 고객님이시라면 달러는 반드시 보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주제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환율을 투자에 고려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예, 직접
어떤 환율 방향성에 따라 원달러 환율을 투자에 한번 접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뮬레이션 하나 해봤는데요. 우선 투자 대상은 제가 선호하는 미국 자산 중 하나인 나스닥 100 지수로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그림을 볼게요. 왼쪽 그림은 원달러가 강세를 보인 구간을 제가 그려본 것입니다. 이 기간에 원달러는 총 12.9% 상승을 했고요. 자, 똑같은 나스닥 100에 투자했는데 원달러 환율을 반영한 상품의 수익률은 69.41%가 났고요. 그렇지 않은 상품, 즉 원달러 움직임과는 상관없는 나스닥 100에 투자한 상품은 얼마나 났죠? 47.86% 수익이 났습니다. 좀 갭이 좀 벌어지죠. 많이 벌어지죠. 당연히 원달러 환율을 반영한 상품의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자, 재밌는 사실은 원달러 환율이 약 13% 정도 수익이 났는데 두 상품의 누적 수익률은 무려 22%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발생하는 이유는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익이 매일매일 성과에 반영되다 보니까 이 장기 복리 수익률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 오른쪽을 한번 보실게요. 오른쪽 그림은 그 반대의 상황을 그려본 건데 이 기간 동안 원달러 환율은 약 10% 정도 손실을 났고요. 그랬더니 당연히 환율을 반영한 상품의 수익률이 99.32%, 반영하지 않는 상품이 115.97% 나타났습니다. 즉, 단기적으로 내가 투자할 때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내가 환율을 감안했을 때와 감안하지 않을 때는 수익률이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이렇게 요동칠 때 단기 투자자들은 환율에 대한 움직임을 투자에 반영해야 한다는 거죠. 단기로 투자할 경우 보다 나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원화로 해외 자산에 투자할 때 원달러 방향성은 고려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 현 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우선 당행 SC그룹의 환율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세를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달러 약세를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아마도 처음 투자 전략 질문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한 전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전망에 따르면 투자 기간을 좀 짧게 보시는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을 반영하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길게 투자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을 반영하지 않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자를 언헤지, 후자를 좀 헤지라고도 하죠. 그래서 짧게 투자하시면 언헤지, 좀 길게 투자하시면 헤지를 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원달러를 열어두고 중장기적으로는 닫고 투자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부장님, 원달러 환율이 주식 투자자에게 보호막 역할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원달러 환율을 고려하여 투자할 경우 다른 고려 변수, 다른 거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 우선 단기적으로 시장의 수익률만 취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환율을 방어, 즉 환율을 닫아준 투자가 좋습니다. 이게 원달러가 강세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원달러가 약세로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그 상품 그 자체의 수익률을 갉아먹기 때문에 속 편하게 그냥 환율 움직임은 반영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 투자자가 좀 길게 중장기적으로 자본 증식이 목적이시라면 환율 변동을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원달러가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달러 약세로 수익을 좀 낮춰주긴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또 손실을 줄이는 역할도 하는 게 또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보면 내가 가진 주식 자산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게 원달러 환율이기 때문에 좀 길게 투자하신 분은 적게 떨어지는 게 결국은 자본 증식을 또 꾸려나가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환율을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은 변동성이 싫으신 고객도 원달러가 주식 자산의 변동성을 줄여주니까 원달러 움직임을 좀 반영해서 즉 환을 열어놓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원화로 해외 자산을 투자할 때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고려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직접 해외 자산 투자하신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핵심은 매일 변동하는 원달러 환율 변동폭이 일별 수익률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원달러 환율을 열어놓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나 ETF에 투자할 경우 미국 주식이 3% 하락하였는데 원달러 환율이 1% 상승했다고 쳐보죠. 그러면 나의 총 수익률은
마이너스 3%에서 환 수익률 1%를 차감해야 되니까 총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러로 직접 투자하게 되면 달러 투자 수익률은 그냥 마이너스 3%로 끝나는 거죠. 내가 만약 그 수익률, 환 수익률 1%를 취하려면 손실난 펀드나 ETF를 팔고 환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소요되겠죠. 그러면 1%의 환수익률을 가져가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로 직접 투자하시는 경우는 원달러 환차익에 대한 기대보다는 보유한 달러 그 자체를 늘려가는 목적이 더 큰 경우에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행에서는 미국 및 글로벌 우량 주식에 투자하는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사오니 가까운 영업점에 가시면 많은 투자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달러의 보호 기능은 그 보호 기능을 얻는 방법은 원화로 해외 자산에 투자하되 환을 열어두는 방법하고 달러로 환전해서 가지고 있는 방법 다 좋은 것 같습니다. 확보한 달러는 해외 자산이나 미국 우량 주식이나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부장님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제 해외 우량 주식을 보다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입니다. 한밤중에 아마존, 애플 같은 주식을 사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번거롭단 말이죠. 그렇죠.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부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해외 우량 주식이라고 하면 어떤 주식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늘 말씀하시는 빵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FAANG, 빵을 많이 떠올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보시면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그리고 넷플릭스, 구글을 말하는 거죠. 여기다 중국의 텐센트나 알리바바나 바이두까지 포함하면 아마 요즘 제일 핫한 투자 종목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2020년 국내 투자자 매수 해외 주식 상위에도 이런 주식들이 포진하고 있죠. 자, 그럼 차장님, 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주식을 사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높은 수익률이겠죠. 높은 기대 수익률을 바라기 때문이겠죠. 미국 및 글로벌 대표하는 우량 종목으로 중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종목들이 작년 한 해 어마무시한 수익률을 기록했죠. 그러면 실제로 얼만큼 수익이 났는지 제가 한번 데이터를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 2년간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텐센트 이렇게 5개 종목의 최근 2년 수익률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차트가 좀 복잡해서 제가 테이블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성과가 어마어마합니다. 구글이 133%, 애플은 무려 191%였고요. 아마존도 87%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위험즉 변동성까지 감안한 성과 나는 위험값도 애플이 7.54, 구글이 5.78, 아마존도 3.40이었습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같은 위험당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인데요. 자,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역시 애플이 좋은 주식임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정도 수익률이면 세 가지 불편함을 감수할 충분한 이유는 되겠죠? 그러네요. 정말 수익이 대단하네요. 역시 개별 종목들이 위험이 높지만 수익률도 높네요. 아, 그렇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세 가지 불편함 없이 편하게 투자하면서도 이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생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요? 네. 자, 이 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개별 종목 대신 이 종목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우량주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와 그런 지수의 수익률을 제가 그려본 것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팡플러스 지수는 동기간 무려 191.45% 수익이 났습니다. 애플이 191%였는데 거의 동일하죠. 그리고 A펀드는 90%, 나스닥 100 지수는 100%, 그리고 미국 테크 탑10 지수도 무려 114%의 수익이 났습니다. 자, 개별 종목도 아닌데 이 정도 수익이 났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고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성과 나는 위험 지표도 개별 우량 종목 못지않게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투자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주가 및 수익률 변동성인데, 자, 18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이 개별 종목 차트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좀 뭔가 정신이 없다는 좀 느낌이 드시죠?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지금 보시고 계신 차트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좀 뭔가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죠? 예. 이게 상품별로 수익률이 가지런하다는 것은
한눈에 다 파악이 가능할 정도로 매끄러운 모습이라는 건데요. 자, 결론이 나왔죠. 자, 세 가지 어려움 없이 편하게 투자하면서도 네. 개별 종목 순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네. 또 변동성도 낮다면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 데이터라 미래에도 동일할 것이다 장담 못하겠지만 해외 투자를 고려 중이시라면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할 필요가 있을까요? 해외 주식은 전문가에 맡기거나 검증된 지수에 투자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자, 차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려볼 텐데요. 이런 펀드나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를 대신해서 고객분들에게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는 PBRM으로서 말씀 주신 펀드가 어느 거인지는 감이 팍 옵니다. 언급한 두 펀드 모두 당행과 거래 중이신 고객분들이 선호하시는 상품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 미국 테크탑 10, 그리고 팡플러스 지수는 미국 시장에 실제로 존재하며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도 선호하는 지수인데요. 이번 기회에 수익성 좋은 해외 우량 주식 포트폴리오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세 가지 주제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단기 시장 변동성은 나타나고 시장 상승 속도는 좀 느려지겠지만 방향성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때 집중하셔야 될 자산은 미국, 글로벌 선진국, 우량 자산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율을 감안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환율을 열어두고 장기적으로는 환율을 닫아두고 원달러 환율을 관리를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고요. 제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경험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부다페스트에 밀거래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밀거래소에서 중개하는 아주 경험이 많은 거래인이 이런 말 남겼다고 합니다. 밀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 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밀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도 밀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시장이 많이 어렵죠. 이런 어려운 시장에 이 격언은 이 투자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말 고객님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것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